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가우스의 법칙. 자, 이 가우스의 법칙을 위해 가지고 전기 선속하는 것을 지난번 소개했습니다. 자, 전기 선속은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전기이기 때문에 일렉트릭의 이자를 따가지고. 자, 이거는 어떻게 정의됐느냐 하면은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어떤 면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면적이 이제 이 바라보는 각도가 이 벡터가 있잖아요. 이 면적 벡터. 이거는 면적 벡터. 자, 면적도 벡터입니다. 그 면적의 수직한 방향 3차원 공간에 면이 하나 주어지면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이 딱 하나 주어지죠. 물론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들어가고요. 그래서 통상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플러스로 잡느냐는 건 이제 곧 그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게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주어졌다고 보고 이 면적 벡터의 A하고 전기장 E를 갖다가 도트로 곱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럼 나오는 요 양이 바로 뭐냐? 이게 면적 A를 통과하는 전기선속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파이 E로 보고요. E.A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면이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주어지면 그러고 전기장이 균일하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면이 이렇게 구불구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 면을 갖다가 뭐 S면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S면 자체가 딱 한 벡터로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론 전기장도 이제 도처에 주어져 있죠. 이렇게 이건 뭐 전기장도 이제 균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요 S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 이제 E 쓰고 S 하나 쓸까요? S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적분을 해줍니다. 전기장하고 요 S면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면은 이렇게 쭉 쪼갠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자그마한 조각들이 나오죠. 요 조각에 이제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그마한 조각의 벡터를 DA라고 여기 써줄게요. DA. 그 요 두 개를 도트 해가지고 S면에 따라서 다 합쳐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DA1이라 그러고 옆에 거를 DA2라 그러고 이렇게 쭉 이름 지어주면은 맨 마지막에 요 벡터 DAN이라는 게 있겠죠. 그 이거는 말하자면은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EIDAI 이거를 쭉 합쳐준 거죠. E1 DA1, E2 DA2. 참고로 요 이제 EI라는 건 바로 첫 번째 조각이 존재하는 위치에서의 전기장이고, 그다음 요거는 그 조각의 이제 면적이죠. 잘게 쪼개면은 요 조각 하나하나는 면적이 이제 막 아주 자니까 원래 전체는 공면이지만은 아주 잘게 쪼개면은 뭐 평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 평면의 이제 면적 벡터예요. 요렇게 한 거를 갖다가 근데 이제 개념상은 이거고 실제로 이제 표현은 적분을 해줘야죠. 연속체니까. 이렇게 한 걸 갖다가 S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점에 라지 Q라는 전하가 놓여 있습니다. 이건 X축이고 이건 Y축이고 Z축도 이제 나와 있겠죠. 자, 3차원에 이제 근데 Q를 중심으로 하는 구면을 하나 잡습니다. 이렇게 구면이에요. 자, 구면을 잡았을 때 구면 이 자체가 하나의 면이란 말이죠. 이렇게 반지름은
A라 그럴까요? 반지름이 A인 구면입니다. 반경이 A로 주어진 구면이에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요 구면을 갖다가 S면이라 그럽시다. S면. 자, 그러면은 요 원점에 주어진 라지 Q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그 전기장이 있죠. 이거 우리 배웠죠. 그 전기장의 이 S면에서의 전기선속은 얼마냐? 파이의 S면이니까 위에 썼다요. S. 전기선속이 E자를 하나 써주고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공식은 인테그럴 전기장을 요 S면에 따라서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죠. 자, 이제 DA라는 요거는 뭐냐면은 요 S면 구의 표면을 잘게 쪼갰을 때 그 중에 한 조각이죠. 자, 그럼 요때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우리 닫힌면이라 그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닫힌면. 이게 보면 안과 밖이 딱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는 안과 밖이 구별 안 되면 뻥 뚫린 면이 되죠. 뚫린 면인 그거는 닫힌 면이 아닙니다. 그건 열린 면. 근데 지금은 닫힌 면이죠. 이때는 닫힌 면에서는 통상 요 면적 벡터는 바깥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깥. 그래서 이 면 벡터를 보통 우리가 쓸 때 말이죠. 요 DA라는 요거는 DA 요 벡터는 말이죠. 자그마한 조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조각을 빨간색으로 하나 할까요? 예를 들어 여기 자그마한 조각이 하나 주어졌다. 그럼 요 DA의 여기 이제 DA의 벡터인데 물론 조각의 위치에 따라서 조각의 크기에 따라 또 이제 넓이도 다를 것이고 방향도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방향이 라지 Q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소위 말하는 반경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에 크기는 DA고요. 요건 크기고 방향은 레디알 방향이고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Q에서 출발해가지고 반경 방향이죠. 그 라지 Q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란 얘기죠.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 그렇게 주어지죠. 자, 그러고 요 DA가 놓인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얼마입니까? 이건 우리 이미 배웠죠. K라고 쓰겠습니다. 1 over 4파이 엡실론 제로로 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K가 간단하니까 Q over 요 이제 요 조각까지 거리가 A니까 A 제곱해주고 방향은 R 해시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도트로 곱하면은요. 이건 E의 크기는 KQ over A 제곱의 R 해시고요. D의 크기는 면적 넓이에다가 R 해 해가지고 요 E와 DA가 방향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방향이 일치하니까 R 해하고 R 해를 도트로 곱하면 1이 돼버려 가지고 답은 A 제곱의 KQ에 요거 조심할 거는 여기 이제 요 DA 하는 반지름 A로 하지 말고 R로 바꾸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반지름을 R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R 제곱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이제 DA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갈로한 요거는 요 S 표면의 조각의 위치에 상관이 없는 상수고요. 요거는 조각의 넓이죠. 이 반지름 아까 A로 해가 헷갈리는데 요 DA하고 A가 헷갈립니다. 요 A는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요 D자는 그냥 아주 작다는 걸 나타내고요. 근데 R은 이제 반지름이니까 아까 처음에 A라고 쓴 건 이게 잘못된 선택이죠. 반경을 R로 하겠습니다. R.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분하는 거예요. 인테그럴 E DA 전체를 적분해 주면은 S면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요 상수에 해당되는 R 제곱분의 KQ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요 넓이를 그냥 S면에 적분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 쉽게 알잖아요. 이건 뭡니까? 바로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적이죠. 그 KQ의 R 제곱에 S면의 넓이를 써주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반지름이 r인 구면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답이 4파이 k q가 되죠. r 제곱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k를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로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단 1 오버 4파이 엡실론 제로 q 열을 써주면은 4파이가 없어지고요. 요거는 q 오버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중심에 라지 Q라는 전하가 놓여 있을 때 그 라지 Q가 놓여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구면을 하나 잡았을 때 반지름이 R이죠. 그 구 표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딱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다시 자 이렇게 원점이 있고요. 반지름이 R에 해당하는 요 구면 있죠. 요 라지 Q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지금 제가 그린 요 점선이 원이 아니고 구면입니다. 그 구면을 통과하는 요 구면의 반경을 R로 했죠. R로 통과하는 요 표면 S면에 전기선속 파이 SE는 놀랍게도 엡실론 제로분의 Q, 엡실론 제로는 상수죠. Q는 바로 원점에 놓여 있는 전하죠. 전하에 비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 공식 보면은 여기 R에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R이 크게 R을 갖다가 이제 딴 R로 이거는 이제 반지름을 2배로 늘렸죠. 요거는 이제 S 프라임 면이라 그럽시다. S 프라임 면을 통과하는 프라임도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계산이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반지름에 해당되는 건 면적이 이제 R 제곱에 비례하지만은 전기장이 또 R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이거 두 개가 캔슬 돼가지고 신기하게도 요 구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선속은 그 구면 내부에 있는 라지 Q 전하의 값에 단순 비례합니다. 비례상수는 그냥 1 오버 엡실론 제로예요. 놀랍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지만은 자 이건 뭘 뜻하느냐 한 말이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이제 라지 Q가 있고요. 여기에 구면의 일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구면의 일부를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구면입니다. 그럼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쭉 통과하죠. 이렇게 이제 사이로 사각형이라 가지고 모서리를 지나는데 여기 이제 전기장이 통과합니다. 이렇게. 근데 반지름을 조금 더 크게 하면요, 그대로 연장해 가지고 그대로 확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장이 조금 작아지죠. 거리가 더 멀어졌으니까. 대신에 면적이 커졌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A1이라 그러고 이걸 A2라 그러면 여기 보면 A1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이나 A2를 통과하는 전기선속이 똑같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요거를 조금 눕히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눕힙니다. 이렇게 가의 바운다리는 일치되도록 그 안쪽 부분을 약간 눕혔어요. 눕힌 요 기울어진 각도를 갖다가 세타라 그럽시다. 세타만큼 이게 요새 라지 Q에서 바라볼 때 딱 수직이 아니고 약간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이는 더 커지죠. 비스듬하니까 넓이는 더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게 요 면적 빨간색이요. 빨간색은 A2 프라임이라 그럽시다. 자, A2 프라임의 넓이, A2 프라임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은 A2의 넓이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런 거죠. 요런 면적을 요렇게 기울인 거죠. 여기 이제 A2고요. 여기 A2 프라임이죠. 기울어진 요 각도가 세타란 말이에요. 이 가로 길이는 똑같은데 세로 길이가 요거는 요걸 가로라 그러고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면 A는 똑같은데 요 길이는 요 B 프라임이라 그러면 B 프라임 코사인 세타가 B죠.
그래서 A2 프라임의 넓이는 A 곱하기 B 프라임이고 A2 넓이는 AB지 않습니까? 그래서 A2 프라임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A2의 넓이가 나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가 넓이가 이건 더 크지만은 문제는 보시면요. A2 프라임의 전기선속은 요거는 이 이제 2 위치에서의 E2에다가 도트에다가 A2 프라임의 벡터인데 이거는 E2 크기 곱하기 A2 프라임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죠. 아까는 수직이었는데 지금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이 두 개 사이에 벡터의 각도가 코사인 세타가 됐지 않습니까? 요거는 E2 크기에다가 A2 프라임 코사인 세타인데 요거는 E2의 A2하고 똑같죠. 요거는 A2의 전기선속하고 똑같아 이거예요. 자, 요 입체적인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가우스 법칙은 이제 이해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 이제 라지 Q라는 점자가 있고요. 여기 구면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구면이에요. 요건 깨끗한 S면. 요거는 완전 구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파란색을 할까요? 구불구불한 이런 면이에요. 이게 이제 면입니다. 지금 이제 2차원에 그리다 보니까 이 면이 아니고 선처럼 보이는데 X축이고요. Y축, Z축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렸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란색은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요거 S면이라 했으니까 S 프라임 면이라 그럴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전기선속을 계산하는데 요 라지 Q에 의한 전기장, 라지 Q의 까만색으로 라지 Q에 의한 전기장의 S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 요거를 파이의 S라고 쓰겠습니다. E는 쓰지 맙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Q에 의한 S 프라임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파이의 S 프라임이라 그럽시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결론은 뭐냐면 말이죠.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가우스 법칙을 이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게 왜 같으냐? 간단합니다. 자, 요 Q에서 이제 정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명. 자, 정명은 딴 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합시다. 여기에 S면에 한 자그마한 조각을 그리겠습니다. S면이 한 자그마한 조각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Q에서 요 S면을 바라보는 요 이제 요걸 솔리드 앵글이라고 그러죠. 사각형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요거를 쭉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쭉 확장하면은 요 선이 4개가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여기에 이 면이 있겠죠. 이게 요거는 첫 번째 거는 S 면 위에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S 프라임 면 위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반듯하진 않아요. 삐딱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두 개를 통과하는 전기선속이 똑같다는 거 방금 여기서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봤죠. 참고로 여기 요건 안 했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요거는 A1의 전기선속하고 똑같습니다. A1의 전기선속하고 똑같다는 건 아까 요 R에 무관하다는 거 요거에 의한 거예요. A1하고 A2는 면적이 A2가 A1 대 A2의 면적 비는 이제 반지름 제곱 비하고 똑같은데 전기장은 또 이 반비례하니까 그 전기장하고 면적 곱한 거는 A1이나 A2가 똑같아요. 근데 A2 프라임도 똑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A1, A2 같다는 거는 뭐 이건 당연하죠. 면적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거리 작업에 비례하고 전기장은 반비례하니까 두 개 곱하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요 면이 두 개 있는데 빗금질 요 면하고 요 면 두 개 보면 요 두 개가 이제 이게 나란하다고 볼 수 없죠. 이 S 프라임 면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약간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선속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는 이제 이런 거를 쭉 모든 조각 다 그리면 말이죠. 모든 조각마다 다 이게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S 면 위에 있는 자그마한 조각에 해당되는 S 프라임 면에서의 조각, 거기 통과하는 게 다 똑같다는 얘기는 전체 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증명입니다. 이게 증명이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막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외우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말이죠. 결론은 이제 꼭 이게 완전 구형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런 어떤 꾸불꾸불한 면이라도 이게 닫힌 면이에요. 중요한 건. 안팎이 있다는 얘기죠. 닫힌 면일 때. 이 닫힌 면이 내부를, 요걸 면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S 프라임 면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전하가 Q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Q가 내부에 있습니다. 요때, 파이에, 요거 이제 전기선속이죠. S 프라임 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정확하게 엡실론 제로분의 Q다.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요번에 이제 Q가 하나만 있을 때고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봅시다. 응용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Q1도 있고 Q2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제는 S면이라 그럽시다, 이거를. S면이 이제 이거는 보시다시피 완전 구형이 아니죠. 근데 두 개가 이제 다 내부예요. 두 개 다. 내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에 인테그럴 쓸 필요 없습니다. S면을 통과하는 Q1, Q2가 이제 두 개 있으니까 전기장도 Q1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있고 Q2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있죠. 요거는 인테그럴, 요 전기장은 Q1이 만드는 거하고 Q2가 만드는 거 합친 전기장이죠. 요거를 요 S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기선속 구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Q1에 의한 거하고 Q2에 의한 걸 분리해 가지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엡실론 제로분의 Q1하고 엡실론 제로분의 Q2 해가지고 간단히 쓰면 엡실론 제로분의 내부의 S면 내부의 총 전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이번에 응용은 자, 여기에 이제 Q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S면이 여기 있어요. S면. 여기 이제 밖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 이게 Q가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S면이 이제 밖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이 S면에서의 이 전기선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S면. 요 경우. Q가 밖에 있죠.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부에는 전하가 없음. 이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자, 아까처럼 여기 자그마한 면을 하나 봅시다. 참고로 이 면이 요거는 이제 이쪽을 향하죠. 그리고 요 반대쪽에 또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선을 이렇게 끄습니다. 이렇게 선을 끄면은 정확하게 요걸 솔리드 앵글이라고 그러죠. 요 자그마한 조각이죠. 요 조각 1이라고 합시다. 요 조각 1을 바라보는 요 이제 각도로 쭉 연장을 하면은 이 S면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저쪽에 면이 하나 더 있겠죠. 저 바깥쪽에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근데 방향이 바깥을 향하는 벡터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저쪽이죠. 이게 보면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선속이
여기하고 요 두 선속이 전기 선속이 상쇄된다는 거예요.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안쪽이고 하나는 이제 두 개 다 바깥쪽을 향하는 벡터인데 원래 이 벡터는 바깥쪽을 향한다 그랬죠. 닫힌 면에서의 표면 벡터는. 근데 저쪽 벡터하고 이쪽 벡터가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보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쇄돼 가지고 그런 걸 쭉 합시다 보면은 총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설명이 돼 가지고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바깥에 있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고 또 저쪽에서는 밖으로 나갑니다. 들어가고 나가고는 이 선속이 반대이기 때문에 캔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닫힌 면에 바깥에 전하가 있을 때는 그 전하 때문에 생기는 전기 선속은 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응용 하나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S면이 있는데 S면 닫힌 면입니다. 그럼 Q1은 안에 있고 Q2도 안에 있는데 Q3는 밖에 있다. 그러면은 요때 질문이 요 S면에 대한 전기선속이 얼마냐? 그러면 Q1에 의한 전기장은 이 상쇄가 안 되고 Q2에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Q3는 상쇄가 없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엡실론 제로분의 Q1 더하기 Q2. 밖에 있는 전하는 요 닫힌 면에 전기선속에는 컨트리뷰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1 over Sn 제로 곱하기 S 닫힌 면이죠. S 내부의 총 전하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일반 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 자, 어떤 닫힌 면이 있습니다. 이 닫힌 면. 자, 이게 이제 전기장도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공간에.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전하들이 어디인지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전하들이 쫙 어디인가 있단 말이죠. 그 전하들이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주어진 닫히면 요 S라 그럽시다. 요 닫히면 S에 대한 전기 선속, 요걸 파이 E의 S라 그랬죠. 자, 이 값은 닫힌 면 S 닫힌 면이죠. 내부의 총 전하를 엡실론 제로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이게 바로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게 내가 설명한 내용이죠.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간추린 건데 뭐 증명도 된 셈입니다만은 증명 과정이 그렇게 이건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한다기보다 기하학적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요. 이해가 안 돼도 요건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초 물리학에서는 사실 조금 기본 원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우스의 법칙에 설명만 했고요. 이제 요거를 이용한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연속체 경우에 적분을 통해서 계산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한번 결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